기술은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며 보다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듭니다. 덴포스의 기술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에서 더 많은 도전을 가능케 합니다. 오래된 건물부터 새로운 랜드마크까지 덴포스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에서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만들어갑니다. 덴포스 솔루션은 입주자에게 더 편한 생활에, 소유주에게 더 많은 가치를, 우리 모두에게는 더 나은 기후를 만들어줍니다. 계속되는 유통혁명 속에서도 덴포스는 미래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높은 에너지 효율과 최적의 신선도, 편리하고 스마트한 매장 운영, 덴포스 솔루션은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합니다. 바다에서도 풍랑에 관계없이 덴포스는 고객과 함께합니다. 광범위한 용량, 효율, 탄탄한 성능을 보장하는 덴포스는 조선 해양산업의 신뢰가는 동반자입니다. 덴포스는 세계적 전문 지식과 혁신의 역사를 통해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며 가능성의 지평을 넓혀갑니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도 덴포스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을 설계하는 덴포스의 기술은 보다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듭니다. 앞서가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덴포스 엔지니어링 투모로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덴포스의 장정호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봐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웹으로 만나보게 되네요. 데이터 센터 마켓에서 덴포스라는 이름은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덴포스가 이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서 이렇게 세미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덴포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지? 덴포스는 어떤 회사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의 그 주제를 나가기 전에 저는 덴포스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하고자, 얘기 드리고자 하는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덴포스는 덴마크에서 출범한 회사고요. 덴마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회사고, 사실은 데이터 센터 마켓에서 덴포스의 제품이 전 세계 글로벌하게 많이 들어가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덴포스라는 이름 자체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 파트너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협약을 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잘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덴포스는 이런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 친환경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널리 알려진 브랜드고요. 이러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글로벌하게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2002년도에 지사가 설립이 됐고, 전 세계 글로벌 덴마크에서는 한 88년, 1933년도에 설립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덴포스는 에너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2 절감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생산하는 공장에 저희 제품들이나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CO2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200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생산성은 약 80% 정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에너지 사용량은 45%가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CO2 발생은 33%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덴포스가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에너지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 프렌들리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덴포스는 이 5 메가 트렌드라 그래가지고요. 이 데이터 센터와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5 메가 트렌드가 저희가 보기에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이제 이렇게 변화한다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디지털라이제이션, 일렉트리피케이션, 얼바나이제이션, 푸드 서플라이,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이렇게 5개의 큰 틀에서 보고 저희 파트너들,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엔드 유저들,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전부 다 그의 트렌드를 두고 제가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를 예를 들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얘기를 들어보면, 푸드 서플라이는 왜 푸드냐, 데이터 센터에서 이러한 것이 어디에 관련이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보면 생산되는 한
푸드의 한 분의 1은 버려집니다. 유통 과정에서도 버려지고요. 생산지에서도 버려지고요. 잘못 보관돼서 버려지고요. 그래 이러한 보관이나 생산의 유통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IT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고 연계가 돼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체크인을 해서 이게 언제 생산되었고 누구가 생산됐고 요즘 다 보고 있는 많은 이런 푸드들이 그 데이터 센터와 연계되어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 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많은 시스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끝에 부분에서는 고조파, 요즘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염려하고 있는 고조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그 안에 덴포스는 파트를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파트에서 좀 더 효율적인 구성품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일 프리 칠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급유 냉동기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무급유 냉동기라고 하는 거는 모든 냉동기들이 기존에 있는 냉동기들은 컴프레셔에다 오일을 공급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덴포스에서는 이 오일 프리 칠러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오일 프리 컴프레셔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무급유 압축기를 생산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저희 파트너들이 이제 칠러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스크류 냉동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를 보시면 뭐 에너지라든지 뭐 코스트, 에너지에 대한 코스트 세이빙은 물론이고요. 오일을 쓰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인 복합성이 훨씬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뭐 고장난 장애 발생 요인도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자체와 진동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기존에 이제 다른 그 컴프레셔를 쓴 냉동기에 비해서. 그리고 그 신뢰성도 높아지고요. 부하의 가변 속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그 칠러에 비해서 이 오일 프리 칠러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도 굉장히 단순화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일 프리 컴프레셔를 보면 이 오일 프리 컴프레셔는 뭐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안에를 이렇게 뜯어보면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이 메인에 축이 있으면 샤프트가 있으면 그 샤프트와 기존에 있는 다른 것들이 약간씩 떠 있습니다. 그게 약 한 76 마이크론 정도로 떠 있고요. 이것이 오일 프리가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오일을 급유하지 않기 때문에 뭐 기존 시스템들보다 한 30에서 50% 정도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오일을 주입하게 되면 오일 회수기에서 오일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100% 회수하지 않고 여기저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데도 이 오일을 쓰는 냉동기 컴프레셔에 대해서는 좀 유지보수 비용도 높아질 수도 있고 가동을 하고 나서 한 2, 3년이 지나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100% 동작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성능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일프리 압축기를 사용하는 오일프리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 있는 냉동기들은 오일을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파트들이 필요가 하죠. 여러 가지 파트들이 필요하지만 그 오일프리 압축기, 무급유 압축기를 쓴 오일프리 냉동기, 무급유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잡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함 부위도 줄어들게 되고요. 이 압축기 자체에서도 인버터 동작을 하기 때문에 같이 대수제와 인버터 동작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제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경제성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그 도표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 월간 운전 비용에서 여름철, 저희가 그 다음에 봄과 가을, 그리고 겨울철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를 해봐도 뭐 각각의 계절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는 에너지의 비용들은, 에너지의 퍼센트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순행식 스크류 냉동기에 비해서, 터보 냉동기에 비해서 이 무급유 냉동기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봄, 가을과 이 겨울철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24시간을 운전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을 절감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연간 운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하, 여기에 보시면 300RT 기준으로 저희가 봤는데, 이 300RT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간 운전 비용이 한 54.8% 정도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50%, 우리가 냉동기를 돌리게 되면 전체 부하에서 돌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뭐 30%에서 한 70% 사이에서 많이 돌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50% 돈다라고 했을 때 하프 부하라고 봤을 때는 한 64.1%가 연간 운전 비용에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더 기준으로 보면 정속도 터보 냉동기와 저희가 얘기하는 무규브 냉동기를 비교를 해보면 1000RT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3만 8,980km가 1년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무규브 냉동기 기준은 저희가 국내에서 저희 파트너가 저희 컴프레셔를 가지고 붙여서 생산하는 냉동기를 기준으로 봤고요. 다양한 회사들에서, 많은 회사들에서, 칠러를 생산하는 많은 회사들에서 이 오일 프리 컴프레셔를 넣는 제품을, 같이 구성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저희 덴포스 제품이라고, 컴프레셔는 덴포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부 다른 회사들에서는 다른 압축기, 오일 프리 컴프레셔 압축기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그 냉동기에서 무규브 냉동기라고 하면 거기에 들은 핵심 부품인 무규브 압축기는 덴포스 제품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냉동기, 그 압축기를 가지고 설계한 냉동기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기준은 뭐 1년 365일 다 돌아가야 되는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요. 계절별로 반영을 했을 때 이러한 소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오일 프리 컴프레셔, 무규브 압축기를 탑재한 무규브 냉동기와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 효율은 물론이고 운전비가 감소를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 대비 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을 주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도 확실히 절감이 되고요. 주변이 뭐 오일로 인해서 이렇게 뭐 더럽혀지거나 하는 부분들도 없고, 기존에 있는 스크류에 있는 냉동기, 오일을 공급하는 냉동기에 비해서 소음 그리고 진동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냉동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시스템 하나는 저희가 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팬이 이제 두 가지, 아래 위로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서 위쪽에 있는 팬은 많이 보시는 EC 팬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팬은 EC 플러스라고 하는 덴포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바람을 보시면 이러한 바람의 현상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EC 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다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공간으로 인해서 이러한 공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음, 진동 이런 부분이 좀 증가할 수 있고요. 효율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가 덴포스가 얘기하는 EC 플러스라는 시스템은 보시는 바와 같은 공기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좀 떨어지고요. 효율은 더 높습니다. 그럼 EC 플러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 고효율의 팬과 그 다음에 모터 그리고 인버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팬에 다 붙어 있는 EC 팬의 형태는 아니고요. 팬이 각각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뭐 모터와 팬은 직결이 되어 있고 인버터는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제어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부분 부하에 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존 제품에 대해보다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5000CFM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EC 팬보다는 저희가 얘기하는 EC 플러스의 시스템이 뭐 10% 이상, 약 한 13% 이상의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EC 팬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직결이 되어 있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존에 다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맞았고요.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이런 시스템들을 보면 이 새로 나오는 시스템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지금 안에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싱가포르에서 레트로핏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시스템보다 약 23%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레트로핏 했을 때 이제 측정된 것 값을 기존 값과 비교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정확한 그 사이트는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객의 그 요청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뭐 다른 부분으로 향후에 뭐 질문을 하신다거나 하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복합 밸브인데, 복합 밸브라고 하면은 아마 메카니컬 쪽을 하시는 분들은 다 복합 밸브 다 알지, 다 써야지, 다 좋네. 근데 복합 밸브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복합 밸브도 종류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시스템을 뜨느냐에 따라서 좀 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하나를 보시면 덴포스가 가지고 있는 복합 밸브는 ABQM이라는 프로덕트 네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ABQM으로 들었고요. 복합 밸브라는 영어 이름은 또 따로 있죠. 저희가 덴포스가 얘기하는 복합 밸브, 저희 제품에서 보면 3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차압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정류량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이라는 거는 고객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그러한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압은 뭐 앞과 뒤,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부분의 차압을 저희가 맞춰줍니다. 이러한 차압이 뭐 배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압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차압을 잘 맞추어야지 배관에서의 그 물에 대한 소리, 텅텅거리는 소리나 배관을 오래 쓸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류량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기능을 덴포스 복합 밸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합 밸브가 왜 어떻게 에너지를 절감하지?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3웨이 밸브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2웨이 밸브에 비해 가지고 정말 세밀한 유량이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기변을 해보면 제일 위에 있는 도식에서 보면 약 뭐 에너지가 연간 소비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수치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또 냉동기 에너지 절감에서 봤을 때도 냉동기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복합 밸브는 냉동기, 펌프 이렇게 연계에 대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 밸브 자체가 에너지를 줄이는 부분이 아니라 연계되어서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냉동기에 대한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이 덴포스 복합 밸브는 오버플로우를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과유량을 없애줌으로 인해서 델타 T를 좀 더 원래 세팅치에 맞게끔 유지가 되는 거죠. 델타 T가 뭐 줄어든다고 해서 예를 들어 델타 T가 뭐 5도로 저희가 정해놓고 움직이는데 델타 T가 3도로 정해된다고 해서 에너지가 그렇게 그러면 많이 줄어드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량이 많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유량에 따라서 냉동기는 그 뭐 델타 T 5에서 3으로 간다고 해서 냉동기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냉동기 압축기는 그만큼 더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COP가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P를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세팅치로 원래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들고 그걸 가지고 냉동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효율을 높일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것이 저희 복합 밸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 이제 다른 쪽의 제품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 보시는 도표를 보시는 것 같이 헌팅이 많이 됩니다. 왜? 유량을 정유량으로 하고 제어를 해야 되고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러한 불안정한 유량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볼밸브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온, 오프 제어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닫고 열고 하다 보면 이러한 제어가 일정적으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 덴포스의 복합 밸브를 보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그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말은
그 헌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배관에 대한 수명,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명 자체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다른 것과 차암 유량이 변했을 때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에서는 유량이 그렇게 변할 리는 많지 않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시장에서 보면 밖의 온도에 따라, 밖의 외부 온도에 따라 안에 내부의 부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냉수의 온도에 따라서 유량이 변하고 바깥의 온도에 최적화되게 변화해야지만 에너지를 잘 적게 쓰고 효과적인 냉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유량에 대한 부분도 헌팅을 할 수가 있고 온도의 델타 T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헌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걸 빨리 잡아주고 유지하게 되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냉각의 시스템들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여기 파란색으로 나가 있는 부분들이 저희 제품 덴포스의 복합 밸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저희와 다른 회사들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 밸브를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뭐 펌프에 대한 부분들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델타 T를 향상시켜서 칠러의 효율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밸브에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에너지는 분명히 절감될 수 있고요. 뒤쪽에 아마 케이스 스터디 자료에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조파에 대해서는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서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고조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조 필터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고조파가 발생되게 하면 여러 가지 뭐 나쁜 점이 발생이 많이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덴포스는 기본적으로 뭐 수동에 대한 고조파 필터도 있고요. 능동에 대한 고조파 필터도 있습니다. 보니까 수동에 대한 고조파 필터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많이 이렇게 필요치 않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능동형 고조파 필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덴포스는 인버터도 그렇고 이 고조파 필터도 마찬가지고 효율이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6%의 효율을 가지고 96% 이상의 효율을 가진 그 고조파 필터를 가지고 있고요. 사이즈나 이러한 부분은 컴팩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고효율의 제품이고 이러한 부분은 열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팬과 그 다음에 그 백 채널 냉각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냉각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오버홀한 그 고조파를 저희가 그 보상을 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 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보상을 액티브 필터에서도 그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칠러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인프라 시스템을 보면 PWM 제어를 많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PWM 제어가 나쁜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선호되고 안정적인 제어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조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기 때문에 PWM 제어의 그 안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고조파 필터를 위해서는 저희가 그 PWM 제어를 빼고 바로 컨트롤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시간이 3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굉장히 빠르게 당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액티브 필터를 제작하고 현장에 맞게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포스 이 액티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대용량 몇 분한테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 만나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대용량의 제품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용량의 제품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하지만 대용량의 제품을 저희가 좀 많이 선호를 하고 국내에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설계를 바탕으로 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고주파 필터를 봤더니 항온항습기에 그 항온항습기 개별로 이렇게 설치를 다 액티브 필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액티브 필터가 아까 위에 상부에서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각각의 부하율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5% 이내로 감소할 수 있을지 아니면 5%가 넘어갈지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온항습기에서 발생하는 그 대형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팬에서 발생하는 이 고조파가 그렇게 전체적인 암페어가 낮기 때문에 이 부하율이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데 액티브 필터 하나씩 다 넣게 되면 부하율에 의해서 이 5% 미만으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그러니까 뭐 꼭 저희가 뭐 권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설계도 어떠냐라는 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설계 하나가 각각의 항온항습기에 정말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거기에 맞는 정확한 수동 필터를 달거나 아니면 리액터를 달거나 합니다. 국내에서 리액터는 그 현장에 맞게끔 그 제품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것이 크게 뭐 무리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달았지만 또 한 번 위에 올라갔을 때 항온항습기가 뭐 10개 아니면 뭐 15개 뭐 이렇게 많은 암페어가 모였을 때 그때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큰 용량의 액티브 필터를 이중으로 달아준다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러한 파워 퀄리티의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물론 고조파는 에너지랑 좀 다르고요. 그 파워 퀄리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세퍼레이트해서 나누어서 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을 이번에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부분 얘기를 드렸고요. 덴포스는 사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솔루션과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품들이.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현장에 맞게끔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던 이러한 솔루션들에 대해 가지고 잠깐 하나씩 케이스를 얘기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오일 프리 컴프레셔를 적용한 오일 프리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곳에서 사용을 했더니 약 기존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한 3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조에 대한 쓰는 겁니다. 전기에 뭐 UPS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전기를 쓰게 되지만 그래도 IT가 전기를 쓰는 거에 대비 가장 많이 전기를 쓰는 거는 바로 이 공조의 시장인데 그 공조의 시장에서도 이런 냉동기에 들어가는 압축기에 들어가는 전기 소모가 가장 큽니다. 압축기와 팬 이런 쪽에 들어가. 그러한 부분에서 이 압축기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보다 에너지 소모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유럽의 페이스북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에 적용된 EC 플러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가 EC 플러스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설계할 때부터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한 365톤의 CO2를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대비되는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라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팬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은 기존의 다른 거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복합 밸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복합 밸브는 데이터 센터 쪽에 그 사례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데이터 센터만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인프라 쪽에 있는데 그거 하나가 바로 이제 공항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박인데 저희가 흔히 선박에 들어가는 선박 인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득하기도 어렵고 그 바다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취득하기도 어렵고 그 흔들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덴포스의 많은 제품들은 선박 인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에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이 복합 밸브를 바꿔서 적용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칠러, 냉동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컨트롤에 대한 부분, 펌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펌프는 반드시 인버터가 적용이 되어야지 같이 하나의 정속으로 꾸준히 그냥 움직이는 펌프에서는 그렇게 효과는 없고요. 인버터가 적용된 펌프를 같이 구성하셨을 때 이러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포스에 사실은 그 냉동기에 무규브 컴프레셔가 적용된 냉동기와 그 다음에 그 저희 인버터와 사실은 이렇게 ABQM이랑 복합 밸브를 같이 쓰게 되면 지금 있는 시스템들보다는 좀 더 절감될 수 있는 방향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것은 바로 고저압 필터입니다. 여기는 이제 병원 쪽에 이제 됐고요. 저희가 병원에 적용된 것들이 뭐 수동형 필터와 능동형 고저압 필터가 같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적용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고객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형태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그 사이트나 현장은 제가 지금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국내 데이터 센터에서도 적용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덴포스라는 회사는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뭐 아마 좀 처음 들어보는 회사일 수도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메카니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서 많이 널리 사용되어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도 제가 오늘 얘기 드린 솔루션이나 다양한 덴포스의 시스템들을 적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조금 더 파워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얘기 드릴 것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향후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